대부분의 전문가는 실제 공룡은 중생기 말기에 모두 멸종했다고 확신합니다. 고생물학자가 이따금 발견하는 여러 화석뼈는 과거 지질 시대 지구에 살았을 동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당시 세상 전체는 이 동물 앞에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새란 무엇일까요? 새의 주요 특성은 새에게 깃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뼈, 이빨, 발톱, 근육질의 꼬리까지도 공룡 삶의 특징과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럽, 아시아 및 아메리카 대륙의 제3기 퇴적물에서 발견된 화석뼈 조각은 필경 더 오래된 광물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새의 경우 깃털이 있고 날개가 달린 수각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소 과장해서 말하자면 현재 세상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8,700종의 살아있는 새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공룡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혹적인 공룡 세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야외 놀이공원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억 5천만 년 전이 화석으로 알려진 시조새의 흔적은 시조새가 과거에 깃털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시조새를 새라 칭해야만 합니다. 공룡의 조상을 찾으려면 미생물에서부터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수십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공원은 자연, 역사 및 교육에 대한 우리의 열정의 결과이며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파생된 모든 새로운 생명체는 유전적 변화와 자연 선택에 의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원생대 시기 5억 7천만 물결표 2억 4,800만 년 전 동안 무척추 생물을 물고기로 진화했으며 물고기의 몸은 단단한 골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양서류로 갈라져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조새가 깃털 달린 공룡인지 최초의 새인지 아니면 그 중간인지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공룡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두 발로 걸었고, 다른 일부는 네 발로 걸었고, 몇몇은 발톱이 있었고, 다른 몇몇은 발굽이 있었고, 입안 가득 위협적인 이빨이 가득하기도 이가 전혀 없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심지어 오리나 앵무새처럼 생긴 부리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곧게 몸 아래에 위치했는데 일부는 그 다리로 매우 빠르게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동물은 균형을 잡기 위해 꼬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것을 파충류나 조류 사이 어딘가 있는 것으로 조차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동물의 몸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점차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또한 놀이공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열광적인 부모이자 방문객이기에 아이들과의 휴식, 친구들과의 여가 활동, 특별한 기업 행사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이 공원을 통해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시조새는 어떤 부분은 파충류 같고 어떤 부분은 새 같습니다. 공룡 그리고 다른 파충류도 온열동물인지에 대해 토론할 때 시조새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짧은 근육질의 거대한 목, 뭉툭하고 탄탄한 머리, 강한 턱, 길고 강력한 이빨로 먹잇감의 몸에서 살을 뜯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공룡의 진정한 괴물성이란 모든 각각의 뼈가 재조립 및 재결합이 될 때서야 겨우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조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날카로운 이빨은 전체적으로 뒤로 구부러진 들쑥날쑥한 톱니가 있는 입안 가장자리에 위치해서 그것을 통해 먹이를 더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여타 조류처럼 큰 뇌, 큰 눈, 깃털, 그리고 갈라진 새뼈를 가진 까마귀만한 크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그들의 거대한 몸이 부력에 의해 떠다닐 수 있는 호수나 늪의 얕은 습지에서 평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새의 깃털은 완전히 다 자라지 않은 파충류의 비늘에서 진화했을 수 있겠지만 깃털의 푹신함은 동물이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날개 같은 앞다리가 충분히 강해진 후에야 간신히 깃털을 이용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조새가 활발하게 날아다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깃털이 있는 조종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객은 여기서 구역별 각각 다른 섹션을 즐길 수 있기에 우리는 귀하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시조새는 남양 삼림과 소철림에 서식하며 작은 절지동물, 특히 곤충과 그 유충을 잡아먹는 육상의 포식자였습니다. 스스로가 공룡이라 상상해 보세요. 시조새는 뛰어난 등반 능력을 활용해 나무에 올라 포식자들을 피하곤 했습니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직접 짧은 거리를 활공하여 도망쳤습니다.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돌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물론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어쩌면 공룡은 긴 다리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크고 거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괴물 같은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찮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에 굶주린 포식자 중 그 누구도 인간을 위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룡의 다리가 짧고 튼튼하고 턱과 꼬리는 길고 머리가 조그맣고 몸은 버스처럼 큰 모습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의 모습은 우리 각자 고유의 상상에 달렸습니다. 현재 조류가 실제로 언제 유래했는지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매우 어린 꼬마부터 어른까지 모든 방문자는 이곳에서 즐기고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재미뿐 아니라 배울 거리 또한 제공합니다. 한 전문가 그룹은 백악기 말의 대멸종에서 오직 소수의 작은 새 계통만이 살아남았으며 그들 중 일부는 제3기 초기에 다양화되어 공룡과 익룡을 대체하는 현생 조류에 이르렀다는 견해를 옹호합니다. 지구상의 첫 번째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 모든 공룡은 이미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공룡의 독특한 이야기는 우리의 숨을 멎게 할 것입니다.